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의원님을 만나면 이제는 금요일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토요일에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된다. 내일 집회가 예, 있죠. 3.1절 집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 물론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히 우리가 지난해 탄핵, 그리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3.1절 집회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꼭 짚고 가고 싶은데요.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였나? 헷갈려. 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토론을 했어요. 네.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피해 사례를 네. 인권위원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세 군데를 정의기억연대하고 그다음에 그 군 그 사망 유가족들 그 김용원 이충상으로부터 특수감금죄로 고소고발당하셨던 그러니까요.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예. 왜 사례를 굳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 인권위원회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요, 가해자의 서사만 있습니다. 가해를 내가 그렇게 세게 한 건 아니야. 그냥 살짝 경고만 하려고 했어. 내지는 이런 가해자의 서사만 있지 실제로 그날 밤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엉뚱한 반인권적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본 피해자의 서사가 지금 사라졌어요, 사실은. 아니 저희가 안 그래서 보여요. 취재 편의점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가 막 너무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네.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게릴라 톡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정치인들을 많이 들었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디에 계셨는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예. 그 나오지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정의기억연대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그 네. 집회를 정말 오랫동안 맞습니다.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혐오 세력들에게 거의가 선점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원래 이런 혐오 선동을 집회 자유로 가지고 이 혐오 선동을 하는 것을 그 자유 맞아요. 할 수 없다. 예. 그건 혐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혐오 선동은 범죄 아닙니까? 혐오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 예.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집혀 가지고 세상에. 혐오 선동 세력에게 그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냈어요. 어머, 김용원이. 예,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됐어 심지어. 세상에. 예. 그거를 막아보려고 송도한 위원장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위원장 바뀌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증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뭐냐면 그 혐오 선동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게 유튜브를 들고 막 혐오 선동을 했던 사람이 윤 씨가 있습니다. 윤? 예. 그 윤 씨가 누구냐 하면 네. 서부지법 폭동 때 두 번째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예요. 그 저기 발로 차고 막 이랬던 발로 사람. 찼던 사람이 1번 특임 전도사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로 선동을 계속했던 윤모 씨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고 두 번째로 구속된 사람이. 두 번째로 구속된 사람. 특임 전도사가 2명 구속됐거든요. 두 번째로 구속된 윤 씨. 그자는 정의기억연대에서 혐오 선동을 가장 극악하게 해대는 유튜버이자 현장에서 혐오 선동을 하는 당사자예요. 그 사람들 다 범죄자로 처벌해야 됩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 전부 다 그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장소 선점하는 거야라고 네. 하면 이제 남대문 경찰서 가서 줄 서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줄 서서 신고하는 사람들 다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 신고하는데 사랑제일교회 달력이 걸려 있답니다.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 3.1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그 뭐 위안부 그 소위 그 우리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는 매춘부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윤석열 만세 일본 만세 일장기 흔들리고 했던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주역이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쭉 이어져 있다. 예. 라고 하는 점을 그 맥락을 잘 봐야 된다. 내일 3.1절 집회에서. 전광훈 씨가 또 연단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텐데 대한민국 공권력은 그런 뭐 하는지 뭐 하는 모르겠습니다.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그 공권력으로 다스리지 않는 겁니까? 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막 그래서 내일 폭동이 3.1절 집회 네. 많은 분들이 예.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집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3시부터는 이렇게 이제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3.1절과
과 관련된 또 집회가 있고 3시 30분에는 야오당 네. 원탁회의 집회가 있고요. 예. 안국역 쪽에서 예. 그다음에 5시부터는 비상행동 전체 본집회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 집회장에서 뵐 수 예.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일찍 오셔가지고 취재 편의점하고 같이 의원님. 우리 그때 근데 문제는 당무위원회가 있어요. 11시 반부터 아.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무위원회입니다. 아, 대선 관련된 결정을 하는 아니, 당무위원회가 세간의 있어서 의원님 대선 출마한다는 소문이 아이, 기자들 그거는- 사이에서 돌고 있어. 그거는 사실이죠?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그건 당에서 네.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네. 예. 이번 지금은 주 토요일 내일 있는 당무위가 예,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저는 지금까지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키세스 우주연합군 맞아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그런 민주원정 수호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 판을 만드는데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게 네. 저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저의 임무였고 당이 그러면 이제 파면을 전후해서 조국혁신당은 다시 쇄빙선의 역할 다수자 조국 대표가 그 감옥에서 이야기한 네. 다수연합으로 인한 확실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당이 할 것이냐 그 당의 역할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하여튼 그 엄청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대통령 탄핵을 맞이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상처에서는 아직 극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차기 대통령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야 하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3년만 하고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선이 안 될 거니까. 아이 그래도 이렇게 명토 박아서 아니 걱정하지 불가능해요. 마라. 당신은 안 될 거다. 이 스탠스 저도 인터뷰를 다 보고 예. 책 내용 책을 보진 않았지만 책 내용에 이재명이 제일 위험한 사람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얘기를 했어요.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인터뷰 보니까 네. 이 친구 죄송합니다. 네. 예, 이분이 신 의원님이 연세는 좀 많으세요. 예, 이분보다. 예. 저도 언더 73입니다. 73세 이하. 맞아. 요새 73세 이하로. 예, 73세 이하. 예. 그 스탠스를 잘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당내 네. 경선에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괴로움,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못 긋어요. 김문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은 김문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예, 빨려들었다. 김문수 블랙홀이 선거 부정론하고 예. 내란 및 계엄 5호 그다음에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문수는 본인 자체가 극단주의 인사인데 이 한동훈도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의 프레임은 이조 심판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네. 조국하고 이재명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기자가 물어요. 왜 개헌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들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조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조 심판이다. 예, 이조 심판밖에 없는 네. 거고 이조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 때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못 했잖아.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아니 물론 1차적으로 성공을 했죠. 조국 대표를 감옥에 가뒀으니까 네.
1차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연성 쿠데타라고 네. 저는 그때부터 성격 규정을 했고 네, 지난번에 우리 맞아요. 조국혁신당과 취재 편의점이 함께했던 그 특집 방송 예.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1부, 2부, 3부 꼭 예. 보셔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3부는 3월 2일 일요일 11시에 예. 송출됩니다. 2부는 이미 1, 2부는 다 송출됐고요. 거기에 보면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자락 깔기로서 조국 대표 울산 함영 수사 사건 소위 그 다음에 검언 유착 사건들을 검찰 때 한동훈과 윤석열이 같이 일으켰어요. 쿠데타 세력이에요. 그렇죠.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 쿠데타 주요 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수괴입니다. 둘이 같이 공동수계다. 공동수계. 예. 예. 한동훈은 공동수계 위에 웬 여성이 있는 것처럼 어른하긴 한데 어쨌든 실행을 했던 삼총사 아니야? 공동수계. 삼총사? 네? 공동수계예요. 카톡도 그냥 막 서로 서로 300 몇 막 개씩 300 주고받는. 몇 개씩 주고받는 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2조 심판 말고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극단주의 세력 그 앞으로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김문수 블랙홀에 빠졌다. 극단주의 세력에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네. 그 뭐 미안하다. 그분들과 의견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고 존중한다. 그 말씀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번 경선에서 이기겠다. 내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하다가 자기 스탠스를 완전히 잃은 겁니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제 명함도 한동훈 국민의힘 이렇게 딱 그렇게만 썼잖아요. 딱 썼어요. 예, 그렇게만 예. 써 있어요. 아니 저는 김상민 목도리 감아주던 한동훈이라면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제대로 개혁한다. 근데 김상민더러 나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상욱. 김상욱. 네, 김상욱 의원. 예, 김상욱 의원.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다. 완전히 꼬였어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 이익에 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정치를 언더 73이라며요. 73세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는 어떤 가치의 상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저는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집권하지 않으면 나 감옥 가겠구나. 저도 딱 그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최후 진술에서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딱 자기 살 길 찾느라고 계엄했구만 이런 인식을 하는 맞아요. 것처럼 한동훈도 똑같다. 본인이 지금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네. 나 이거 이번에 대선에서 못 이기면 감옥 감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한동훈이라면 국민들은 한동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엄 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왔고 이재명 대표랑 눈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네. 예. 그때 한동훈 인정합니다. 평가 받아야 되고요. 그거 평가 받아야 된다.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예. 그 2, 3일 뒤에 12월 4일 날 윤을 만나고 와요. 12월 3일 밤에 그러고 12월 4일 날 윤을 만나고 만났죠. 오죠. 그러고 나서 한덕수랑 둘이 네. 한덕수 총리를 지금도 총리긴 하구나.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서 둘이 서서 쌍한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동 운영 정부 운영을 하겠다. 예. 자기가 근데 공동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당사로 부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야다. 그걸 그렇지. 보여주고 싶은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데 둘 다 민주적 정당성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 대표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원내대표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히나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1도 없는 두 사람이 네.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요 도대체? 그냥
권력을 양도 받고 양도 사인 간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또는 뭐 누군가 함께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으면 권력자들끼리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거였는데 계엄해제 했을 때는 이런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한덕수랑 그 쌍한 이상한 대담을 했을 때는 일관되게 이런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입각했습니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제가 좀 권력에 갑자기 또 뭐 하여튼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제도에서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네. 반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안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자라면 제가 전에도 여기서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들 지블렛 등의 교수가 썼던 데 보면 극단주의자와 손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극단주의자에게 소위 아첨하고 극단주의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신의 민주주의는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네. 경선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으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경선을 지금 5대5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으니 경선용으로 손을 잡지만 이거 경선 끝나서 자기가 후보 되면 아마 청산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못 알아듣겠냐는 거죠. 알아요.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고요. 얄팍한 수에 그러니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한동훈 네. 저는 한동훈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감옥 갈까봐 그런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면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정치 보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책임질 건 책임지고 스탠스를 잘 봐야 돼요. 민주주의자 한동훈 또는 한동훈의 민주주의는 뭐냐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이 쭉 보세요. 2조 심판이에요.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이재명 조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서 선거 치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요새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의원회관에 들어가서 뭐 아침에도 뭐 몇 가지 모임이 한 두세 가지 모임을 지금 하고 온 건데 와. 모임을 하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민주당의 정책실도 그 의원회관에 있고 한데요. 네. 거기에 붙여놓은 포스터 보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왜 뭐가 붙었나요? 이게 뭐냐면 네. 뭐 이제 웹에서도 찾아보시면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가 예. 그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언론에는 나를 이렇게 생긴 사람으로 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매불쇼 나가서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그 사진을 갖다가 사람을 훨씬 더 얼굴색이나 이런 걸 험악하게 만들어서 악마처럼 만드는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아니 어디다가 어느 국민의힘 정책실에 뭐 각종 그 당 기구들 당들이 근데 저도 이렇게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와 악마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너무 묻어 있어요. 특히 대변인 뭐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 막 귀까지 빨개져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신흥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게 그게 애국심이고 그게 당심이고 애당심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타협도 가능한 거고 협치도 가능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적대적 관계에서 무너뜨리고 짓밟고 꺾어놔야 반국가 세력으로 꺾어놔야 자기들끼리 편안한 세상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은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너무 몰라. 정치를 몰라요? 네.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가능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좀 정치개혁에 대해서 정치학과 몰라요. 출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몰라. ABC가 안 돼 있어요? 네, ABC가 안 돼 있어요. 뭐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그거잖아요. 그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08년 물러나겠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번에 그 들어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다 떠나서 네. 검사를 또 뽑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 돼요. 아유 정말 예. 21년 검사 경력 다 지워도 다 지우고 국민들한테는 한동훈 하면 검사입니다. 윤석열이랑 뭐 같은. 예, 세트예요 세트.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저기만 보면 이 네. 양반 그 책에 나온 자기 이제 프로필 보면 군 출신인 줄 알았어. 어디서 군 생활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법무부 장관이야. 군 법무관 다음에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면서요. 군 출신인 줄 알았어요. 네. 군 출신. 아니 의원님 국회 운영이시니까 예.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이거 벌써? 여쭤봐야 돼요. 예, 벌써. 그 김성훈 경호 차장 이 사람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서 경찰이 내란 수사 진도 나가야 되는데 검찰이 맡고 있고 하는데 최근에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최근 경호처 회의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곽종근 사령관이 환청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곽종근 사령관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이 무슨 소리를 듣는가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윤석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증언하세요. 김성훈에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 뭐 노가바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아, 김성훈? 그럼요. 네? 예. 노가바하고 하늘이 내리신 뭐 좀. 예, 하늘이 내리신 생일잔치 하늘에서 노래 바꾸고. 김건희 여사는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3월 달만 되면 우리 오빠가 운수대통하여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 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곁에서 본 김건희는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그런 거나 증언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경호처의 현명한 경호관들이 사실상 항명을 하면서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수뇌부가 이 김성훈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내부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건 검찰이 네. 이 검찰이 김성훈을 비호하고 있다. 네. 라고밖에 분석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비호할까? 그러니까 그렇죠. 영장 3번 쳤는데 전부 다 기각됐죠. 신청했는데 경찰에서 예. 검찰에 영장을 3번 신청했는데 법정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했죠. 네. 그러는 동안에 자동 삭제되고 있다고 하고 김성훈이 얘기했어. 자동 삭제되는데 제가 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자동 삭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곽종근이 국회에 나가는 경호처 직원들 단속하느라고 한 얘기잖아요. 예. 곽종근이 환청 듣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는 체포 지시를 계속 나가서 부인해라. 네. 그 다음에 체포 거부할 때 총 들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부인하라라고 오더를 준 거란 말이죠. 네네. 증거인멸이에요.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뭐 경호상의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반려하는 거는 검찰이 김성훈을 비호한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네. 왜 비호할까? 비화폰 서버에 검찰의 목줄을 잴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특검인데 돌고 돌아서 결국 특검은 또 이제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앞서 서영교 의원님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파면과 비슷한 시점에 명태균 특검법을 최상목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략적으로. 뭐 네.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이제 최상목은 네. 정말 자격이 없는 게 어제 그 권한쟁의 심판 27일이죠. 27일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이라고 하는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8대 0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정문을 살펴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취지에. 예.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결정문이에요. 그따위 판단하지 말라고. 정무적 판단 당신이 하지 마라. 그럴 권한이 없어요. 네. 그따위 정무적 판단 때문에 네. 무슨 뭐 합의해서 갖고 와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법조문에 그런 거 없어요.
선출하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따위 판단하지 말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따위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최상목 자격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최상목이라면 쉽게 또 이번에도 그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일단 높다. 왜냐면 그따위 판단을 반복하잖아. 네. 그걸 받아들이면은 예. 강남 서초 송파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웃들과 불화할까봐 그런 판단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이번에 반드시 그 파면이 되면 정권 교체를 해서 내란, 명태균, 김건희 전반적인 의혹을 싹 다 밝히려면 사실상 올해는 8만 대장경이라니까요. 8만 대장경? 뭐예요? 김건희, 윤석열 예. 8만 대장경. 제가 보기에는 난 못 알아들었어. 8만 대장경 무슨 뜻인지. 그렇게 많다고. 아, 많다고. 범죄 밝혀야 목록이, 될 밝혀야 될 범죄 목록이 8만 목록이 너무 대장경이다. 난 또 이게 워딩으로 만들어진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예. 네. 요새 커뮤니티 사이트 잠시 안 보면 이게 좀 뒤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혀야 될 의혹이 너무 많고 올 한 해 내내 제가 보기에는 특검 전국이다. 예, 정권 교체되면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경찰 고위직 승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박현수를 포함해서. 네네네네. 옥중에서 인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거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예.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그 소관 기관이 소관 상임위원회라서 국무조정실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네. 최상목이 그 지원팀을 만들었어요. 그 권한대행 지원팀을 네. 만들었는데 그 팀장들이 전부 다 경제부처 관료고 딱 한 사람만 국무조정실에서 파견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국무조정실은 뭐 합니까? 원래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예요. 대통령실이 원래 컨트롤 타워지만 네. 일상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총리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고,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그런 업무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수보회의 그런 거 왜 해? 가만히 국으로 앉아 있다고 월급 주는 것까지는 나 참아주는데 수석 보좌관회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냥 가만히 있다 내려오세요. 아무 일 안 하는 게 좋아. 아니 뭐 근데 복귀를 환영하면서 대통령실 복귀 준비 같은 중이다. 이거 뭐 박근혜 때도 파티한다고 그랬었어. 네. 복귀 8대 0으로 자기들은 복귀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냥 예. 그것도 쇼잉이에요. 쇼잉이다. 그냥 평의 때 뭐라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길거리에 있는 극우 뭐 이런 분들한테 극렬한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먹잇감 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근데 국무조정실이랑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국무조정실과 함께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제기획원 그 자기 경제부처에다가 네. 그런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최상목도 지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인사 알박기, 규제 완화 알박기, 하위 법령 알박기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인사 알박기 대표적인 게 지금 경찰 인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공관장들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관장 인사.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 무슨 뭐 창업 무슨 센터 뭐 이런 데다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막 갖다 받고 있어요. 인사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정권 바뀐 다음에도 지금 인사하면 2년 3년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 요소요소에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또 충돌 나겠네. 예, 또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하나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제 안 하고 있었던 못 하고 있었던 규제 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상목 평소에 최상목이. 하고 싶었던 평소 일 하고 싶었던 막 거. 해버리고 있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하위 법령을 막 계속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100개의 법령을 예.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냥 숫자를 일단 정해줬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예. 장관 브랜드 법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이게 무슨 장관들이 예. 지금 브랜드 만들어서 어쩌라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때 브랜드 하나. 난 장관 때 이런 일을 대표적인 했다. 정책을 했습니다. 자기들 이런 선거 거 하라는 출마용이에요? 거예요. 네. 제가 그게 아니라면 납득이 안 가잖아. 와. 왜 그걸 하느냐고. 야. 밀었던 인사 다 하세요. 라고 연말에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인사할박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네. 큰일입니다. 예. 저는 야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최상목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쭉 모르죠. 보니까 상임위를 하려고 보니까 네.
작년 말에 그런 지시를 했어. 그리고 1월 달에 2월 달에 걸쳐서 예. 장관 브랜드 법령 정비 100개 총량으로 100개 해라. 이거 뭐 지금 장관들 뭐 그 계엄 국조에 예. 계엄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사람 11명이나 있고 한데 이 장관들에게 브랜드 법령 하위 법령 가다듬기를 왜 지금 지시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네. 최상목 지금 대통령료를 심취했어요. 심취. 심각하다, 심각해. 예. 하여간 참 답답합니다. 산 넘어 산이네. 네. 지금 크림소다님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네. 답답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역사는 진전한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내일 3.1절 집회 때 뵙기로 하고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